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가중치의 초기값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도 파라미터 하나만 고려를 해보면은 로스 펑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뭐 모멘텀 같은 걸 쓰지 않고 가령 GD만 쓴다라고 한다면은 W1의 초기값이 이 지점이었다. 이게 W1의 초기값이에요. 이니스는 이제 이니셜라이즈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GD를 쓰는 상황에서 만약에 W1의 초기값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딱 머물겠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초기값이 가령 여기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이제 GD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모멘텀을 활용을 하면은 모멘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성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관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넘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보다는 이 지점이 이제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하는데 더 적합한 위치이긴 하죠. 그래서 초기값이 중요한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초기값이 더 좋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그젠플로 그냥 이렇게 그렸으니까는 우리가 로스 서피스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웨이트가 뭐 한 1000개 정도가 있고, 이때 그 로스 펑션의 서피스는 이건 이제 디멘전이 1000개짜리 디멘전인 상황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서피스가 막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값이 최적이라는 걸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GD나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초기값을 결국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랜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CN이란 건 이제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에요. CN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뭐 분산이 1인 걸로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1000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그러면 1000개가 다 어떤 뭐 제각각인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여기 이 분산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분산을 우리는 이 이그젠플에서는 1.0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그 노드 수랑 관련을 해서 이거를 잘 설정하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뭐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가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죠. 웨이트의 초기값을 무엇으로 설정할 건가가 신경망 학습의 성패를 가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은 나중에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오버피팅 문제를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그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샘플에 너무 그 최적화가 돼서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능을 안 좋게 내는 문제가 그게 오버피팅이었어요.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가중치 감소라는
기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웨이트 값들이 크기가 작으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뭐 드랍아웃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또 트레이닝 샘플 수를 늘려라, 뭐 네트워크 사이즈를 작게 하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웨이트 크기 자체를 좀 억제하는, 그러니까 웨이트가 이제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의 크기를 뭐 복소수라는 거는 웨이트가 A 더하기 J, B 이런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물론 뭐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제너럴하게 이제 복소수인데 이 크기를 이렇게 작게 한다는 거죠. 이 크기를 작게 유지를 해주면은 그럼 오버피팅이 억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요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 가중치를 결국 이제 웨이트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기왕이면 초기값도 아주 작은 값에서 시작하면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으면 그것이 수렴되고 난 뒤에도 뭐 큰 값일 확률이 좀 더 클 거고, 뭐 아예 0에서 시작하면은 뭐 작은 값으로 수렴이 될 건데, 근데 초기 값은 모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0으로 다 초기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값을 0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꼭 0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웨이트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전부 다 얘네들을 전부 다 0으로 한다거나 혹은 하여간 뭐 전부 다 똑같은 값, 예를 들면 똑같이 다 0.5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모든 가중치 값이 똑같이 갱신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웨이트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0.5로 초기화가 된다고 하면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도 가령 여기 W1이 0.5였다가 백 프로파에서 0.6으로 바뀌면 이쪽에 있는 W2도 똑같이 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값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값들을 다 0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바이어스는 그냥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도 뭐 B1부터 B 200개의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하고 얘네들은 초기화할 때는 0으로 다 초기화를 하는데 웨이트는 전부 다 같은 값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왜 가중치가, 그러니까 웨이트가 전부 다 이를테면 0.5면은 업데이트 될 때 똑같이 뭐 하나가 0.6이 되면 왜 다른 것보다 0.6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웨이트를 초기값을 이제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W1, W2, W3가 전부 다 다른 값으로 랜덤하게 해요. 랜덤하게 한다는 얘기는 또 그 이유는 뭐냐면 뭐가 좋은 건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죠. 여기 그 히든 레이어의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에 유닉층의 활성화 값을 플러스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은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일단은 시그모이드를 썼어요. 시그모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에도 시그모이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시그모이드를 쓴 거예요.
여기 이쪽이 이제 first hidden layer인 거죠. first hidden layer. 그다음에 이쪽도 뉴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second hidden layer예요. 이 네트워크는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가 있고, first, second hidden 레이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이 두 개 레이어 있는 거죠. 그냥 각각 히든 레이어마다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는데, 이때 이 뉴런에서 이제 출력되는 값, 그러니까 뉴런에서 출력되는 값이라는 거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 가령 이제 이쪽 우리가 노드만 좀 포커싱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y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w1 여기 x1, x2라고 하고 y1이라고 하면 y1은 w1, x1, w2, x2 그다음에 바이어스가 있고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운 거잖아요, 그죠? y1, y2, y3가 있어요. 그럼 y1, y2, y3의 신호 분포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yi들은 이 사이 값이겠죠. 시그모이드니까. 그 0하고 1 사이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y1, y2, y3를 뭐 한 몇천 개 신호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이 이그샘플은 뭐냐면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웨이트들을 초기화를 시켰을 때 제가 좀 말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이그샘플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웨이트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WI라고 할게요. 얘를 평균이 0이고 여기서는 그냥 특별히 뭐 컴플렉스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그런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초기화를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어의 이 출력들 그러니까 y1, y2, y3의 그 값들이 가지는 그 분포를 관찰을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는 1.0이고 최소는 0이잖아요. 근데 얘가 1.0하고 0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하고 0이 아니면 0.4라던가 0.6이라던가 이런 값들을 가질 확률은 극히 아주 낮고 그러니까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을 가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를 관찰을 해봐도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호의 분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신호 분포가 끝하고 끝쪽에 대부분 다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x에 따라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잖아요. 1하고 0 사이 값을 가지는데 지금 보면은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값들이 이쪽 영역 아니면 이쪽 영역에 다 몰려 있어요. 이 x 값들이 이쪽 영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웨이트 값들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초기화를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이쪽에 신호들이 분포가 되면은 안 좋은 점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왜 y1은 f 이렇게 썼었거든요.
요 F가 바로 그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 그럼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W1이 변할 때 W1이 뭐 가령 증가를 했어요. 조금 증가를 했을 때 이제 Y1이 얼마가 증가되는지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네. 이것만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까 뭐 이 네트워크 다시 그려보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W1이고 여기 출력이 Y1이에요. 여기 출력은 G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 출력, 여기 최종 출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로스를 계산해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W1이 뭐 조금 증가를 했을 때 Y1이 얼마만큼 증가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G1이 뭔가 반응을 할 거고 그다음에 L도 뭔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얘가 뭐 어떤 단위 크기만큼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거죠. 이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신호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W1이 변했을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 특성상 Y1이 아주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몰 체인지라고 할게요. 그럼 Y1하고 또 G1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냐면 G1은 다시 또 시그모이드에다가 이쪽에 있는 뭐 어떤 뭐 웨이트도 있지만 어쨌든 Y1은 뭔가 함수일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Y1이 조금 변했어요. 얘가 스몰 체인지가 됐어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도 지금 신호가 다 이쪽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Y가 조금 아까는 그래도 W1이 이만큼 변했을 때 Y1은 요만큼 변했는데 지금은 Y1이 요만큼 변하니까 G1은 진짜 조금 변화겠죠, 그죠? G1은 이제 very small chang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사라지는 현상이 이게 거의 뭐 0이 돼버린다. 이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 기울기 소멸, 기울기 소멸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층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여기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점점 작은 그레디언트들이 곱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여기 써있네. 기울기 소실,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표준 한자를 1로 하지 않고 좀 더 작은 값으로 바꿔봤어요. 0.01로 바꿨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신호 분포가 싹 바뀌었죠. 아까는 양쪽 끝에 많이 좀 극단적인 거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 몰려 있죠. 이거는 왜 그래요? 아까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이었었잖아요. 1이었나요? 3.1이었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1이었었어요. 1이라는 얘기는 좀 큰 값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0.0이니까 사실 거의 0에 몰려 있는 아주 작은 값들. 이건 이제 확률적이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1이어도 물론 큰 값이 랜덤하게 셀렉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얘는 이 0 쪽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 분산이 클수록 더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큰 값이 나올 선택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0.0이니까 신호가 다 이렇게 가운데 전부 이제 0 작은 값들에만 몰려 있어요. 여기 지금 그 0.4, 0.6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0.55잖아요.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이쪽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아까 분산이 1일 때는 이게 좀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지금 분산이 작게 했더니 이제 이쪽이 많이 몰려 있게 된대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경사가 크잖아요. 이쪽은 경사가 되게 작았는데 일단은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인 게 그 여러 뉴런들이 대부분 다 0.5 근처의 값들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어가,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저 사실은 이쪽이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표현력이 제한됐다고 이제 책에는 써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랜덤리스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게 1일 확률하고 0일 확률이 거의 반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동전 던지기처럼 충분히 무작위성 랜덤리스가 충분히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랜덤리스가 거의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거의 뭐 0.5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뉴런들이 다 0.5라는 값만 계속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력이 제한됐다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은 아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그램이 생기도록 분포가 돼 있고, 또 0.01로 하니까는 또 너무 또 다 그 비슷비슷한 값들만 모든 뉴런들이 출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여기 사비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사비에르 초기값인데, 사비에르 초기값은 그냥 별게 아니라 이쪽 노드 그러니까 여기 웨이트들의 초기값을 결정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노드의 개수, 그러니까 n개라면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1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노드가 가령 16개가 있었다, 이 노드가. 근데 이 16개 노드에 연결된 웨이티드를 초기화를 할 때는 이제 1 나누기 루트 16이니까 표준 편차를 0.25로 하면은, 그러면 그냥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0.25로 했더니 실제로 0.25는 여기서 이제 100개니까 100개니까 10분의 0.1로 한 거죠. 0.1로 했더니 그냥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요. 얘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기울기 소실 문제도 없고 또 랜덤리스도 충분히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는 이제 시그모이드에 관련된 얘기였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히라는 사람이 카이민 히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히 초기 값은 이거래요. 루트 n분의 2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n이 100이면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루트 50분의 1로 표준 편차 값을 설정하면 이런 바람직한 노드,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의 이 출력 값들이 저런 바람직한 모양을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